저는 잡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사실 저는 좀 제 이런 기질이 원망스러웠어요. 잡생각이라는 걸 없애진 못하지만 이 잡생각을 잘 컨트롤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진짜 깊숙이 내 내면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버섯이입니다. 저는 잡생각이 진짜 많은 사람이거든요.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오면은 한 1시간은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제가 한창 회사에 다닐 때는 내가 잘못한 건 없나? 막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또 특히 머리 감을 때, 눈이 감기고 앞이 안 보일 때 제가 잡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잡생각을 할 때는 주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있지도 않을, 물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있지도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 가정을 하면서 불안감을 키운다거나 저 사람이 날 미워할 거야 이런 식의 일방적으로 나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이런 잡생각이 많이 들 때 주로 회피를 했었거든요. 회피는 사람들마다 되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술을 되게 많이 마신다거나 일부러 친구들을 많이 만난다거나 핸드폰을 왕창 본다거나 저의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일부러 사람을 만나질 않았어요. 관계를 차단하는 거죠. 저는 주로 제 잡생각의 원인들이 관계에서 오는 것이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잡생각의 이유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 스트레스 상황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방향으로 계속 잡생각이 나지 않도록 최대한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소진되고 닳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잡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머리가 시끄러울 때보다 뭔가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관계를 단절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니까 점점 마음이 닳고 이 회피라는 걸 할 때마다 저 스스로가 소진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에 제가 완전히 소진되어 버려서 동굴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회피는 정말 달콤하잖아요. 그냥 피하면 그만이니까. 근데 그 회피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잡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사실 저는 좀 제 이런 기질이 원망스러웠어요. 사람 만나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지 그러다가 제가 마음 관찰이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되게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생각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요. 대신에 마음 관찰은 생각보다는 능동적이에요. 관찰은 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볼 수가 있어요.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적으로 약간만 옮겨오면 이 생각이라는 걸 내 몸에서 잘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마음 관찰을 하는 법은 저는 단순한데요. 일단 침대에 누워요. 생각을 할 때랑 똑같죠. 그렇게 누워서는요. 1단계는 뭐냐면 1차적인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 감정을 뜯어보고 제대로 살펴보려고 하진 않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젠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제대로 관찰해보기로 한 거죠. 내 마음의 번호도 매기고 그 마음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뭔지를 따져보기도 하고 마음에 이름을 붙여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바를 하는 곳에 사장님께서 제가 화장실 청소를 한 걸 보고 왜 이렇게 화장실을 이렇게밖에 청소를 하지 못했어? 좀 더 깨끗하게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봤다고 할게요. 그 화장실은 제가 2시간 전에 청소를 한 것이었고 2시간 동안 더러워진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청소를 했는데 사장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되게 열심히 청소를 했던 게 도루묵이 된 것 같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에 휩싸일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두고 봤을 때 1차적인 마음은 사장님이 너무너무 짜증난다. 그냥 알바 관두고 싶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진짜 너무 억울하다. 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런 마음들이 막 1차적으로 튀어오르는 마음들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번호를 매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올라오는 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그래도 약간이라도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개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나 지금 억울하네? 나 지금 사장님이 싫네? 이런 일이 하기 싫으네?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좀 명쾌하게 내 감정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 좀 바라봐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적인 마음이 있다라고 해도 진짜 깊숙이 내 내면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2는요. 2차적인 마음을 좀 바라보는 겁니다. 1차적인 마음은 눈에 되게 확 쉽게 띄고요.
그 쉽게 뛰는 것 때문에 2차적인 마음을 잘 감추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앞선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봤을 때 저의 경우에는 이런 억울함도 그렇고 이런 짜증남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만 내 주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되게 깊숙이 있는 이 마음 때문에 이런 1차적인 마음이 엄청 크게 발현된 거죠. 사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장실 청소 좀 잘해놓으면 안 돼? 라는 말이 되게 별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에게만 이게 되게 별거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2차적인 마음을 관찰하기란 정말 어려워요. 침대에 누워서 1시간, 2시간 동안 생각을 해봐도 내 마음이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까지 분노했는지가 잘 확인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상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걸 좀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알게 되면 되게 손쉽게 어떤 1차적인 감정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2차적인 감정을 알게 됐으면 세 번째 스텝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전에 내가 호의적으로 남들에게 대우받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1차적인 감정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호의적으로 대우받고 싶은 이 욕망을 해결을 할 수 있나?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해소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뭐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겠죠.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거나 친구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상태를 많이 겪었다거나 이런 게 어린 시절부터 너무 많이 쌓여왔고 내재되어 있고 그게 지금까지 내면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제 마음에 피어나는 이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거 그리고 이 마음이란 것을 쉽게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존재가 너무 많은 그 공동체를 나오는 게 방식이겠죠. 여러분들 회사나 알바를 그만두는 건 절대 회피가 아닙니다. 회피는 회사를 안 가는 거예요. 말도 없이 안 가는 게 회피지 나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나를 위해서 어떤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 회피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자기를 위한 어떤 선택이고 결정이죠. 또 두 번째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요. 나에게 호의적으로 구는 것이 당연한 인간과 나에게 호의적으로 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인간을 좀 상정을 해두고 구분을 해두는 거예요. 이름을 적어볼 수도 있겠고 모든 인간은 나에게 호의적일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였다고 할게요. 머릿속으로. 근데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는 걸로 행동이 안 옮겨지잖아요. 마음은 안 옮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공식처럼 사람 이름을 적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인 건 당연해.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건 당연해 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인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 감정적인 적대감과 슬픔, 그리고 억울함을 느끼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반면에 알바를 하는 사장님은 저에게 돈을 주는 존재지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화할 것까지는 없어요. 알바에서 만난 사람들, 혹은 길을 걷다가 스쳐가는 사람들, 버스 기사님, 택시 기사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인 것은 애초에 바라지를 말자. 이렇게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을 좀 명료화, 눈에 보이도록 하면 좀 더 이 마음을 단련하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명확했고 그 명확한 것들 안에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을 조금 더 해나가면서 뭔가를 바꿔나갈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연습을 하게 되면 사장님이 나에게 좀 뭐라고 해도 그게 그냥 괜찮아질 수 있는 단계까지 전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반면에 내 친구들이 호의적이게 나에게 구는 것에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적이게 구는 것은 당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고 난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저는 제 마음을 관찰하고 단련시키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좀 구분해서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나를 미워하지 않기로 또 다짐하기도 했어요. 정말 마음이라고 하는 건 되게 섬세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식물처럼 관찰하고 대해줘라 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마음을 꼭 그렇게까지 소중하게 대해야 하나? 라는 의문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해야 하고 그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건 진흙탕이잖아요. 마음은 사실 진흙밭에도 구르고 물도 안 주고 그래도 계속 잘 살아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대신에 저는 마음을 좀 사물처럼 바라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에게 요즘 가장 소중한 가죽 가방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가죽 가방에 가죽이 벗겨지면 그걸 고쳐주면 되고 또 먼지가 쌓이면 먼지를 털어주면 되거든요.
되게 명쾌하고 깔끔한 해결책이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런 가죽 가방처럼 제 마음을 내가 내 몸 바깥으로 꺼내서 고칠 수 있는 물성이 있는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 마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에 매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내가 고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어 본 작가는 대낮의 햇살에서도 영혼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마음을 관찰하는 일은 결국 나를 관찰하는 일이고 나를 이해하는 일이죠. 더 나아가서 타인을 이해하는 일이고 세상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인생에서 돈과 성취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많은 사람들, 정말 잡생각이 너무 많아서 괴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처음부터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공유드린 이 마음 관찰의 방식으로 조금이라도 덜 스트레스 받고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영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댓글로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힘이 되니까요. 여유 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